손수조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계십니까? 요즘 또 비가 자주 내려요. 예. 저는 이제 주말 상간 그리고 어제 오늘까지 해가지고 부산에 좀 다녀왔습니다. 집에 부산 집에 좀 다녀오고 부산에 계신 우리 또 청년분들 좀 많이 좀 미팅을 하고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장 대표께서 김해로 가십니다. 그죠, 김해 가시죠. 제가 지난 청년 최고 출마했었을 때요. 청년 최고에서는 떨어졌지만 그때 이후에 우리 전국 조직했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이름하여 우리가 돌덩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돌덩이라고 이제 전국 청년 조직을 했었는데. 그 김해 돌덩이에서 주최하는 이제 우리 참정권 수호 항쟁을 김해에서 계속 이제 매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장동혁 대표께서 와주신다고 화답을 해주셔가지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김해에서 또 시위가 또 있을 예정입니다. 오후 1시죠, 1시. 맞습니다. 김해 거북공원에서 열리고요. 대구도 오후에는 김해 가셨다가 대구로 또 넘어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우리 청년들의 그리고 특히 학부모분들이 우리 애들한테 이런 민주주의 이런 나라 못 물려주겠다라고 해서 그 울분을 토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하. 네. 지금 손수조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 1시입니다. 김해 거북공원 그 뒷산이 거북이 산이거든요. 김해 거북공원에서 집회가 있어요. 이건 이제 신고하고 하는 겁니다. 시민단체 또는 청년단체에서. 그 마치고 나면 또 대구로 가셔가지고 저녁에 대구에서도 아마 대구가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 대구, 부산, 뭐 김해 우리 손수조 대변인께서 돌덩이라는 청년 조직의 어떤 멤버로서 격려도 하시고 하신 모양입니다. 자, 우리 어제 그 윤상현 의원이 당 대표제를 폐지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상현 이제 의원께서 예전에 당 대표 출마했을 때도 중앙당을 폭파하자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기는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당을 폭파하고 이 당 대표 제도를 없애자라고 했던 거는 너무나 이제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고 이 중앙당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국에 있는 이제 시스템이고 미국에는 또 중앙당이라는 시스템은 없죠. 그래서 이 중앙당이라는 것이 있고 당 대표 중심 체제의 이 시스템이 너무나 권력이 독점된다. 권력과 공천권이 독점된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은 이게 조금 시기와 이 메시지가 좀 적절하지 않죠. 지금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당 대표의 그립감과 드라이브가 굉장히 지금 우리 당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뉴 노멀로서 국민의힘을 바꾸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예전에 우려했던 그 당 대표의 권력 독점이라든지 이런 거가 문제되지는 않아요. 지금은 오히려 새로운 이 당 대표의 리더십과 새로운 이 국민의힘 우파 정당의 뉴 노멀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거든요. 누구보다 국민과 함께 하고요. 누구보다 청년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청년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런 당 대표를 우리가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이 국민의힘의 뉴 노멀을 이끌어가고 있는 장동혁 대표 체제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와 지금 시기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이런 말도 또 나온 것 같아요. 원내 정당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얼핏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직선제 하지 말고 의원 대각제 하자는 소린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요 원내 정당화 하자는 소리 이게 또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원내 정당화 하자 그러면 이제 원내 의원들에게 뭔가 힘을 이제 몰아주자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각제와도 같이 연관돼서 지금 떠오르는 건데요. 근데 이 원내 중심 그리고 원내 내각제 이야기를 하려면 그 스스로가 원내 스스로가 국민들께 신뢰를 받았냐? 부터 물어봐야 됩니다. 이 원내 정당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원내 의원들이 얼마나 국민들과 함께 했고 또 지금 한참 이슈인 이 참정권 이슈 문제 등등 해서 얼마나 국민들과 함께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오시다. 라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뭔가 원내 중심으로 원내에게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 권력을 몰아줘야 된다. 이 시기에 이런 말을 하면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그냥 이때까지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뭐 선비라라고 이렇게 비아냥과 조롱을 듣던 그 원내 세력에게 뭔가 힘을 몰아주자라는 메시지는요. 지금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내
내의 의원님들이 조금 더 뭔가 좀 투쟁적으로 밖에 나와서 같이 싸워주고 예. 지금 올공에 진짜 혈혈단신으로 고생하시는 장 대표 예. 곁에서 뭔가 힘을 모아주기를 바라는데 오히려 지금 엉뚱하게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대표의 힘은 빼고 원내에게 힘을 실어주자. 너무나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국민 추천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사실 한 10여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기 직전에 총선 앞두고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저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국민 추천제 하게 되면은 정치 신인들에게는 좀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국민 추천제라는 것이 말이 듣기는 좋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당시 전 대표 시절에도 예. 이 국민 추천제라는 것을 허울만 가지고 왔었죠. 예. 그래서 당선된 자가 누굽니까? 우재준, 김상욱 이런 자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국민 추천제라는 것 제대로 뭔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도 않고 이름만 허울만 좋지 전혀 내용과 콘텐츠가 없는 이 국민 추천제를 또 하자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했던 역사적인 것을 봤을 때 경험을 봤을 때 도저히 이것은 대안이 될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죠. 김상욱, 우재준부터 해결하고 얘기를 하십시오. 예. 김상욱 넘어간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며 우재준 지금 계속 당에 해가 되는 그런 발언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잡고 나서야 뭐 국민 추천제든 무언 추천제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지난번 1년 전에 전당대회에서 우리 손수조 대변인께서 청년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되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지금 여러분들 투표하실 때 누구를 찍을까 이렇게 많이 고민하셨는데 제가 요번에 보니까 그 정청래 미는 저 민주당 세력들이 김어준에서 아예 이거 찍어주더라고요. 당대표는 정청래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1월에서 4월생까지는 뭐 최민희 뭐 5월부터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이제 보니까 한 1년 됐는데 지금 뭐 이거 예정한 질문은 아니지만 그때 청년 최고위원 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때 제가 정확하게 0.68%로 졌습니다. 1%도 안 되는 그 표차로 졌는데 그게 이제 지금 돌아보면 뭐 이제 당연히 저의 일단 부족이 가장 크고요. 여러 가지 좀 시스템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일단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것이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이거를 도입하려다가 못했거든요. 왜요? 민주당에도 이거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당연히 이것이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하자라고 했지만 많은 또 청년 이제 민주당의 최고위원 출마하는 사람들이 정청래 반대쪽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 권력에 의해서 뭐 이런 제도는 아예 이제 또 차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운데 어쨌든 우리는 그 좋은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본래의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원외에 있는 이제 기존 청년들에게 그렇죠.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놔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청년 최고위원 자리에 원내 국회의원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이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후보일 때도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왜 현역 국회의원이 뼈치 달고 있으면서 그걸로 원내에서 열심히 하면 됐지. 왜 원내 청년 최고위원들이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차단하느냐, 원내가 차단하느냐. 그래서 좀 시스템적인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왜 우리 당 내의 선거인데 이거를 선관위에 맡기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민주당은 본인들이 하거든요. 그냥 당에서. 그렇죠. 본인들이 하죠. 우리 당 내의 선거인데 이 전당대회를 왜 선관위에게 맡기는지 이것도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좀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될 것들 좀 많아요. 지나고 나서 근데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는데 그때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누구 나왔죠? 그때 총 4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동훈계에서 굉장히 조금 논란을 빚고 있는 최우성이라는 최우성. 분, 그다음에 이제 저와 함께 단일화를 했던 박홍준 후보와 저 그리고 이제 우재준 후보 이렇게 있었는데요. 나머지 3명은 다 원외 청년이었죠. 근데 이제 우재준 혼자 배지 달고 나왔었고요. 그 힘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굉장히 우위를 점한 선거운동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분이 댓글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대구에 계신 분들 계시면 한 번 더 복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지 달고 대구 출신이니까 다 찍어준 거 아니냐 뭐 이런 댓글이 있는데 앞으로는 뭐 자기도 전당대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 되면은 영풍 TV도 한번 예상 김어준에 나온 그런 표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좀 선별을 해서 정보를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솔직히 참 지금 손수조 대변인께서 청년 최고위원으로 활동을 하신다면 얼마나 지금 도움이 될까.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떠올려 보면요. 예. 우재준 후보랑 저 둘만 남았었어요. 결승에서는. 예, 예. 둘만 남았었는데 우재준이 절대 자기는 한동훈파가 아니다. 자기는 박근혜 키즈다. 자기가 그야말로 박근혜 키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프레임 예. 호도를 했던 예. 기억이 나는데 뭐 한동훈 파가인지 아닌지는 지금 여실히 드러나지 뭐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좀 더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제가 더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예. 그거를 더 공격하지 못했던 게 좀 아쉽네요. 여기에 우리 스패너로 활동하시는 일랑님께서 저는 대구 사람인데요. 손수조 찍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네. 오늘 오후 2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선거 여론조사비 대납 관련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1년 6개월 구형에 3,300만 원 이 벌금 내용이 있는데 요거 어떻게 나올 거로 예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명태균 게이트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워낙 이제 서울시장 후보 나오시기 전부터 이 명태균 이제 게이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워낙 많았는데요. 결국 1년 6개월 검찰이 구형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정치인들은 100만 원 벌금만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의원직도 그 공직에서 박탈이 되어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 당선 취소되죠. 예, 1년 6개월 구형인데 이것이 100만 원 언더로 나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모든 것을 소명을 다 했다. 뭐 핸드폰 있는 거 없는 거 일단 다 냈고 예. 포렌식 다 돌렸고 예. 떳떳하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1심 결과가 나올 텐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 엮인 이제 김건희 여사님도 그렇고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그 결과도 유죄로 또 나온 부분이 있다 예, 보니까 이 오세훈 시장의 이제 1년 6개월 구형이 이거 좀 뭔가 진짜 검찰이 제대로 된 정보를 증거를 갖고 이거 때린 거 아니냐 구형 때린 거 아니냐 그래서 1심의 결과 기추가 굉장히 좀 주목됩니다. 지금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만약에 1심 선고에서 100만 원 이상 나왔다 벌금이 300만 원 나왔다 벌금이 1,000만 원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그럼 서울시장직에서 당선 취소되는 겁니까? 3심까지 가시겠죠. 이걸로 가는데. 예, 그래서 아마 시간은 더디 흘러가면서 계속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당선이 되자마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예. 이런 상황 우리 지자체단체장 중에 김경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드루킹에 드루킹. 해서 이제 당선은 됐었지만 당선된 이후로 계속 재판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의 그 업무는 보지도 못하고 계속 재판만 받아야 했던 사례가 김경수가 있었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도 만약에 1심에서 100만 원 이상이 나와버리면 예. 2심 가고 3심 가고 계속 다투게 될 겁니다. 아마 이 업무를 보는 이 기간 동안에 계속 또 재판을 해야 되는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예.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그 오세훈 서울시장 측 대변인도 아니고 김재섭 의원이 장동혁은 끝났다. 이준석과 함께 해야 한다. 이거 좀 망언에 가까운 발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망언이죠. 진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김재섭 의원은 그냥 국민의힘을 나가서 무소속을 하면 됩니다. 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죠. 아하. 장동혁이 끝났다. 글쎄요. 그 본인 혼자의 개인 착각 아닙니까? 예. 지금 이미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고 예. 굉장히 그 중심으로 많이 이제 또 지지도가 모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끝났다라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조금 이제 착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이야기를 결국은 하네요. 예. 언젠가 김재석과 김용태 이 두 사람이 예. 이준석 얘기를 언제 할까 참 기다렸어요. 예. 언제 할까 드디어 나왔어요. 이때다 싶었는지. 예. 근데 이 김재섭 의원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의 대표로서 개혁신당이 정의안 사태에 굉장한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개혁신당의 당 대표, 그 개혁신당의 정의안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죠? 물어보고 싶네요. 김재섭 의원에게.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다가 갑자기 지금 와서 이 문제가 많은 개혁신당의 대표인 이준석과 뭘 도대체 함께 한다는 겁니까? 정의안 사태를 같이 하겠다는 겁니까? 뭘 도대체 한다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고요.
이준석의 정치 스타일 전 너무나도 잘 알죠. 예. 상대방을 굉장히 악마화시키고 그것을 이제 악마화시키는 그 반사이익으로서 그 숙주 삼아 그것을 정치 양분 삼는 굉장히 그런 나쁜 정치를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준석입니다. 예. 그 이후로 한동훈이라는 또 다른 이제 개체가 나타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잊어먹으실 수도 있는데요. 사람 안 바뀝니다. 이준석의 정치 스타일은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장담하거든요. 근데 예. 이런 자와 뭘 함께 한다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고 정말 그렇게 같이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나가셔서 국민의힘을 나가셔서 개혁신당으로 입당을 하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이번에 정의한이라고 아주 청년 정치인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부산시장 그 개혁신당의 부산시장 후보로 나왔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요 목에 깁스하고 뭐 이렇게 아침에 피켓팅 하는데 누가 차에 가다가 음료수를 집어 던졌는데 뒤로 넘어지면서 내진탕이 났다 이러면서 사진 찍혀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좀 선거 과정에 프로파간다도 좀 하고 있는데 결국 알고 봤더니 그 다 짜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음료수 집어 던진 사람이 10여 년 전부터 알고 있는 뭐 헬스 트레이너고 뭐 그래서 지금 정의한 뭐 씨가 본인의 아버지가 또 그 정치인 출신이거든요. 뭐 부산 중심에 부산 진구에 있는 큰 병원 원장입니다. 쉽게 하면 대표이사인데 이걸 보면은 이런 거 청년 정치 아니잖아요. 이거는 완전 사기 정치죠. 사기를 친 겁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쭉 정치 활동을 했던 그때부터 예. 이 이제 아버지 정근이라는 예. 분입니다. 정근 원장께서 굉장히 정치권에 관심이 많고 호시탐탐 어떻게든지 정치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던 분입니다. 아마 대표님도 예.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예. 그분의 정치 스타일도 제가 옆에서 봐와서 압니다. 근데 그분이 본인께서 정치가 안 되자 어느 순간 이제 아들에게 이 모든 정치적인 본인의 레거시를 다 물려주면서 밀어준 건데 예. 과했죠. 잘못됐죠. 잘못된 이 부성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그 깁스를 하고 진단서를 받았던 것도 사기. 예, 완전히 이 이제 그 정근 그 이제 병원 정형외과인가 그 예. 병원에서 내준 거였는데 그것도 사기. 그리고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 뭐 간호사며 누구며 그 사람들에게도 다 공천을 또 주는 개혁신당에서 공천을 주고 선거가 다 끝나고 또 뭐 선거했던 캠프에 있던 사람들을 병원에 또 다 취직시키는 등등 너무나 이 유착된 정황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요. 예, 예. 이것은 청년 정치라는 이름을 감히 쓸 수가 없고 이것은 그냥 사기다. 사기 정치를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사기 정치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개혁신당이라는 그 정당입니다. 뭐 지금 본인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연락이 안 됐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지만 공당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당 공천이라는 것은요. 그 당이 책임을 지고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정당 공천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정당 공천, 즉 개혁신당의 공식적인 추천으로 정의안이라는 사람이 부산시장 후보가 된 거고요. 이 사람이 그래도 보수 진영에서 나온 후보가 됐기 때문에 예. 우리 박경준 후보에게 영향을 준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부산시장 후보가 2.5%인가로 졌어요. 그렇죠. 아주 아슬아슬하게 예. 졌는데 이분이 정의안 개혁신당 후보가 1.3%인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꽤 이 아슬아슬한 선거에서 큰 영향을 이 사기를 행각을 통해서 영향을 준 거예요. 예. 이것은 굉장히 이 선거 전체를 오염시켰습니다. 선거 전체를 오염시킨 이 책임을 어떻게 다 할 겁니까? 저는 감도 오질 않아요. 네? 그런데 이 개혁신당, 문제의 개혁신당의 대표가 이준석인데 그 사람과 지금 우리 제1당인 국민의힘이 뭔가를 같이 해야 된다? 장동혁 대표가 끝났고 이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논리 구조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손수조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한 개혁신당 후보가 그때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면 박형준 시장이 당선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표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일부 언론에는 경찰이 정의한 이 자작극을 투표 전에 좀 인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성 보도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표를 깨는 정의한 후보가 표를 깨버리는 보수 진영이 표를 깨버리는 역할을 했다. 한 1.5% 받았다고 치면 그게 얹어주면 왔다 갔다 3%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되기 힘들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참 아쉽고 안타깝고 다만 이 청년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도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 오늘 출연하신 이 손수조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정말
문재인하고 붙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 인상적인 사진이 비 쫄딱 맞으면서 그때 무슨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데 사진을 본 것 같은데 그때 고생하셨죠? 그 사진은요, 예. 이제 그 세월호 사태 이후에 예. 너무나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모든 비난이 다 빗발쳤고, 그 세월호 사태 이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저는 부산 사상구의 당협위원장이었었는데요. 좀 서울 광화문으로 올라와서 박근혜 대통령께 너무 많은 비난을 좀 거두어 달라. 예. 그리고 국민의힘, 당신 새누리당에게 지방선거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사. 그때 광화문에서 108배를 청년들이 릴레이를 했어요. 그렇군요. 108배 릴레이를 했던 장면을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청년 정치라는 것이 이미 정치권에서 저는 좀 많이 오염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국민의힘의 청년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우재준이라는 자도 그 무엇을 청년을 위해 했나요? 1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그 자리를 원내가 꿰차면은 그러면 그만큼 뭘 더 하던가요? 그렇지도 못하고 그냥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지도부 회의에 들어간다는 그 하나 권력 누리면서 그렇죠. 그 회의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라고는 오로지 장동혁 대표 내려와라. 뭐 가을에 내려와야 된다. 몇 달 뒤에 내려와야 된다. 이런 말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정말 청년 정치를 오염시킨 자예요. 이준석, 우재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오염시켰고요. 제가 겪은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총선 때 예.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공천을 했죠. 예. 뭐 국민 추천제 이런 거 하면서 뭐 김상욱, 우재준 이런 사람을 좀 젊다고 공천을 한 반면 손수조는 컷오프 시켰습니다. 맞습니다. 경선도 할 기회를 주지 경선도 않았어요. 못했어요. 경선도. 후보가 단 2명이었어요. 김성원과 손수조. 후보가 둘 나왔는데 경선만이라도 시켜달라고 하는 청년이자 여성인 후보가 있는데 그냥 묵살하고 컷오프 시켜버립니다. 맞습니다. 이 자들은요, 그러니까 본인의 권력을 누리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뭐 청년 정치의 그 의의와 명분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청년 정치를 논할 자격이 정말 1도 없고요.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피만 청년을 입었지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 본인들이 걸어왔던 정치를 보면 그것이 무슨 청년 정치입니까? 청렴하기를 했습니까? 소수된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했습니까? 아니면 뭔가 정말 이 청년들이 나오는 그 목소리들을 모아서 청년 법안을 뭐 입법을 한 것이라도 있나요?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 정치라는 것이 이제는 정치권에서 좀 많이 오염이 된 것 같고요. 저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의 외피 당연히 중요하지만 나이만 어리다고 뭔가 특혜를 주고 공천을 주고 이런 방식보다는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뭐 30대가 됐던 40대가 됐던 네. 50대가 됐던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메인 주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청년들이 이제 더 이상 소수의 집단은 아닌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정말 능력을 갖추고 경험을 갖춘 젊은 인재들이 이 당의 그리고 원내의 메인이 되어서 메인 주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의 첫 타자가 저는 장동혁 대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 지금 1.5선이고 선수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리고 정치권에서 들어와서 뭐 몇십 년 된 그런 분은 아니지만 새로운 시대가 바뀌는 것을 굉장히 적응을 하시고 새로운 뉴 노멀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 변화에 정말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젊은 정치인들이 이젠 메인 주류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그 이준석 의원은 박근혜 퀴즈로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손수조 대변인도 비슷한 시기에 어떤 픽업이 되어서 투입이 되었는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감을 잡으셨어요. 아, 저는 짜가구나. 짜가 청년 정치인이구나. 진짜는 바로 오늘 출연하신 손수조 대변인 또는 뭐 김효은 대변인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원내 진입할 수 있도록 이 방송 보시는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올공 우리 이제 민주항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지지부진한가 좀 많이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특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사위라든지 원내 상임위 구성도 그렇고 이제 사실 정점식 원내 대표께서 어느 정도 조금 일단락하면서 나가는 모습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뜩지 않아 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100% 원하는 결론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올공에서 외쳐주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장동혁 대표께서 중심 잡고 이렇게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사실요 국조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배재고 사태도 여러분 보셨듯이 그 징계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대회도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이런 배재고 사태도 여러분들께서 목소리를 내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이까지 온 겁니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여러분께서 100% 만족되지 않는 원내의 결과가 있는 상황이더라도 여러분께서는 지치시면 안 됩니다. 저희 함께 끝까지 조금 이 여론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 여론의 이 압박만이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같이 유념하면서 끝까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